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후 날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야, 보니까 아까 전에 유창호 앵커도 끝나고서 막 나가면서 아니 네. 이거 벌써 금요일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금요일이 좀 이상한데요? 막 이렇게. 저도 아까 예지 앵커하고 네. 다른 얘기했는데. 뭔 얘기요? 아, 쉬고 오니까 더 피곤하다고. 월월 같다고 했어요, 저희는. 이게 네. 체력의 차이인 건지 어쨌든 그런가? 간에 한 번 또 주말에 이틀 정도 주중에 쉬어버리니까 네. 또 연휴가 또 금방 또 손살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예, 또 주말이에요? 이게 뭐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무슨 표현을 쓰려고? 쉬어본 사람이 또 이제 쉰다고. 네. 약간 그런 게 약간 익숙해진 거지 또. 그러니까 그 3일 하는 것도 이렇게 또 피곤이 느껴지나 싶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주 5일 하는 거는 이게 네. 적응이 안 되는데 중간에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하는 거는 쉬는 건 그렇게 빨리 적응을 해요? 근데 순삭입니다. 진짜, 진짜. 벌써 또 주말을 맞이하는데 네. 시장이 조금 기운이 없어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거래소 같은 아쉬워요. 경우에도 오늘 기관이 좀 매물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좀 조금 외국인 여기 가서 다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네. 720선이 살짝 좀 위태로워 보입니다. 진짜 얄밉네. 네, 그렇습니다. 왜 저래요? 좀 사십시오. 도대체 언제까지 팔 거예요? 자,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아리송하시죠. 네, 네. 시장 보면서 그리고 레포트 보면서 답답증 느끼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종목명하고 매수가 보유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네. 전화 받습니다. 네, 서울전화 325-8200번 전화 주시면 오늘 2명의 친절한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네. 저희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아까 보니까 비도 아침에 오기 시작하더니 지금 계속해서 그 끊임없이 오는 그런 약간 상황이고. 늘어지게 오지 않아요? 확 네. 오든가 아니면 약간, 그치던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려는 건가. 벌써? 좋은 거 봄 금방 끝났어요? 끝나니까. 봄 끝났어? 좋은 거는 금방 끝나니까. 아, 진짜? 예, 아마 네. 내일까지 계속 비가 온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리고 우리 네. 유튜브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이제야 저를 알아보시는군요. 예, 머리 어제 했습니다. 이발하신데 서당깨님께서 이발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이발소 세대시잖아요. 이해해드려요. 서당깨님이 그렇군요. 이발소 세대시거든요. 예, 어쨌든 네. 이발 맞춰서 말씀드리자면 이발을 했고요. 네. 요즘 표현에 의하면 옥상 청소? 그렇죠. 옥상 청소 좀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집에서 피곤해가지고 자다 나왔더니 여기 뒤쪽에 머리가 또 까칠비 되겠다고 싹 눌러드리겠습니다. 머리가 예. 이렇게 짧으면은 이렇게 조심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근데 훨씬 어려 보신다니까요. 어제랑은 좀 다르죠. 어제 머리는 이제 막 이렇게 뭔가 어제는 좀 귀여웠어요, 사실. 약간 이렇게 밤송이 스타일 같았는데 맞아요. 오늘은 조금 더 정리가 되셨네요. 제가 고데기를 제가 스스로 하고 와서 오늘은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자, 요즘은 옥상 구조 변경이다. 구조 변경. 그렇습니다. 네. 예, 옥상을 좀 짧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반응이 좋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네요. 네. 저 그리고- 예지 앵커가 월요병을 3번 맞은 느낌이다. 아, 그래요? 제가 이번 주가 시장 때문에 더 피곤한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 쉬다 아무래도 와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네. 이게 소급 적응되면은 또 거기에서 또 낙폭도 또 크고 또 그 적응하기가 또 나름대로 한 이틀이 좀 쉬지만 그 이틀이 또 있긴 있어야지 좀 네, 덜 네, 좀 네. 상쇄할 수 있긴 하죠. 예. 네. 자, 이렇게 그런 가운데도 오늘 또 네. 종목들 올려주고 계십니다. 뭐 고고의 사장님께서는 우와. 헬레칩스 이렇게 올려주시기도 하시고요. 네. 와, 네. 점심 메뉴가 환상적인데요. 이광복님께서 네. 쟁반짜장에 이과두주 완샷 하셨답니다. 낮술. 원샷이요? 이러고 바로 퇴근하십니까? 쟁반짜장에 이거 근데 이게 뭐예요? 이과두주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집에서 사 먹을 수 있는 술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거구나. 뭐 이과두주도 네. 그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게 셀 텐데 이게 컨디션 좋으시겠네, 그렇습니다. 광복님. 네. 오늘 뭐 상당히 지금 굉장히 흥겹게 타자를 지금 치고 계시지 않으실까? 미리 불금을 맞이하셨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키워드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으시네요. 뭐 술 광복님께서.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네, 키워드 먼저 보여주세요. 보여주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가 무엇이냐면은 불금. 불금이죠. 늘 불금의 공식적인 스케줄이 있는 건행과 창호회. 그렇죠. 제대로 된 불금을 즐기고 계시죠. 저희는 항상 그 네. 보장된 불금을. 개편 이후에도 미스터즈나 불금 쭉 되는 거죠. 그거는 비밀입니다. 어떻게 될지. 비밀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구성이 좀 바뀌어갔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기대치를 확 한번 저한테도 얘기 안 올려보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 이따가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 드릴게요. 알겠어요. 재밌어요. 예. 불금인데 불금과 무슨 연관이 있는 큐를 잡아왔을까? 뭐지 네, 또 바로 뭔가? 보실까요? 뭐 술? 네. 술 아니야. 먹을 거? 아니네? 이 불금을 가장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직장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 5일 근무하시는 분들. 그렇죠. 네.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직장인들이. 네. 이거는 연령대나 세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죠.
그 요거에 따라서 불금이 정말 기다려질 수도 있고 네. 아 빨리 주말 지나고 또 월요일 가서 회사 가서 일하고 싶다 하실 수도 있고 그건 아닌가? 저 그거 이해해요. 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겪어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좋은 동료,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 네, 자율성, 업무 자율성? 보람, 일에서의 보람, 그다음에 안정적인 급여와 복지. 복지는 토마토가 최고인데. 네. 아, 그렇죠. 먹을 네. 거, 이거 약간 먹을 가장 거 기본적인 의식주 아끼지 같은 않습니다. 경우에는 예. 확실하게 쏘시는 분들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예, 복지 좋고요. 자율성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어떤 거를 포괄하는 거예요? 뭐 자율적인 권한을 많이 준다는 거 아닐까요? 뭐 유연근무제 이런 거 아닐까? 그런 회사들 그런 것도 이제 정책적인 자율성, 부분들? 네, 그럴 것 그런 같아요. 자율성. 자율근무제라던가. 이런 그리고 거. 항상 뭐 이게 그렇지만 회사에 따라서도 그렇지만 좋은 동료가 있으면 사실 그걸로 더 오래 버티는 것 같긴 해요. 그쵸. 저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좋은 동료. 왜냐면은 가족보다 보는 시간이 더 많을걸요. 그렇기 하루 때문에 중에? 네. 그러니까 저렇게 동료를 만나기도 힘들고 처음에 조금 삐그덕거려도 나중에 또 좋은 동료가 되는 경우도 우리처럼 있고. 처음에 많이 싸웠지만 그렇지. 이제는 지쳐서 아. 서로 포기한 관계. 예, 맞아요. 더 이상 싸워봤자 생산적이지 않다라는 걸 서로가 느낄 그쵸, 정도로 그쵸. 예, 네. 세월이 지났죠. 다 중요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 이 중에서 나에게 맞는 우선순위를 골라보면서 저희가 종목 고민도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저 이분 만나서 또 기분이 좋죠. 그렇습니다. 네, 동지애를 느끼면서 불러볼까요? 오늘 아침부터 네.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아, 고생 네, 많이 안녕하세요. 해보셨습니다, 연휴 때. 네. 상무님 항상 이렇게 웃는 얼굴로 가끔 보면은 녹화를 뜨셔가지고 이렇게 얼굴 항상 이럴 때 터치는 건가? 항상 그렇게 즐거운 얼굴을 하고 있어서 예. 사회생활도 잘하시고. 예, 그러니까. 집안일도 잘하시고. 예. 오늘 상무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직장 생활을 이제 상무님도 오래 하셨고 오래 하셨죠. 네, 네. 중요한 가치가 나름 이렇게 순위가 있으실 텐데 네. 저 5개 중에 있으신가요 우선? 안정적인 급여 복지. 네. 이 안정적인 급여와 복지를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중요한데 네. 압도적으로 안정적 급여와 복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거는 다 이해를 하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네. 상무님은 지금 집안의 구조상 고정비가 상당히 오래 많이 나가는 구조가 되어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많이 버셔야 되죠. 네,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 다음이 뭐예요? 네, 일단은 많이. 그걸로 숨 좀 돌리면 네,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세요? 그 다음에는 일과 삶의 균형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이게 스트레스가 제가 목 디스크가 살짝 있는데 진짜. 네, 스트레스 받으면 디스크가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똑같아요. 건강에도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고 그러면 다른 삶하고 일에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좀 일과 삶의 균형을 요즘에는 좀 찾고 싶은데 맘대로 안 되죠, 그게. 아, 진짜 중요합니다. 아, 목 디스크면 진짜 관리 잘 하셔야 돼가지고. 네. 좀 일 좀 덜 시켜주세요. 저희 바로자산운용 안 돼, 안 돼. 사장님한테 건의드려야 되나?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양립되는 게 네. 안정적 급여와 복지와 이 삶의 균형을 찾으려면 일을 끝내주게 잘하면 돼요. 그러면은 돼. 그래요? 그러면 답 나옵니다. 상무님 아시죠? 욕심을 많이 줄여야 아무도 되는. 뭐라고 못해. 그렇습니다. 자, 우리 상무님 강원도에서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고민된다. 상당히 네. 힘드실 것 같습니다. 다 그래요, 다. 어쨌든간 우리 상무님의 얘기 좀 들어봤고요. 네. 종목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온칩스 당첨됐습니다. 오늘 네. 가온칩스가 좀 안 좋네요. 계속해서 장중에 저점을 좀 계속 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사신 가격이 43,000원대인데 이제 그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비중은 7% 딱 들어가 있고 최근에 약간 좀 횡보하고 있다 힘 빠지는 그런 부분인데 음봉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쵸? 그러니까 저렇게 내려와 버리면 뭔가 뭐 업황에 문제가 생긴 건가 회사에 문제가 생긴 건가 고민이 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알아보죠. 자, 상무님 목표가도 궁금해하고 가시고 또 이 가온칩스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도 한번 기본적인 라인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주가 차트만 보면 24년도 고점이 장중 고점이 12만 7,900원이에요. 근데 지금 가격은 4만 원이고 작년 말에는 3만 원도 깨졌었어요. 이 차트만 보면 무슨 일 진짜 발생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실적 보면 또 그렇지 않거든요. 23년도 매출액이 636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44억 원. 24년도가 965억 원이 매출액이고 영업이익이 35억 원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 반도체라는 점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이 팹리스 고객사의 반도체 설계 생산 최종 제품 공급까지 여러 가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한다. 반도체 설계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었습니다만 24년 결산 기준으로 보면 영업이익도 줄어들었고 단기순이익은 증가했지만 매출액 증가했고 근데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었다는 점 반도체가
특히 삼성전자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HBM만 좋았던 그런 상황들이 작년도 하반기까지 펼쳐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업황에 대한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매출액이 줄지 않았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이 가온칩스를 그래도 하방을 좀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가온칩스 사실 조금 천천히 좀 가더라도 전환사채도 최근 들어서 또 발행을 했어요. 4월 달에 345억 원 설비 투자도 하겠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에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회사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나빠진 건 아니에요. 설비 투자도 많이 한다 그러고 회사도 실적 매출액이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긍정적이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는 관점을 좀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손절 가격은 말씀을 드릴게요. 35,000원이 이 전저점인데 만약에 여기를 깬다, 무슨 일 생긴 것 같거든요. 그러면 35,000원 는 손절가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목표 주가는 5만 원에도 매물대가 좀 있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5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가온칩스인데 이제 회사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짧게보다는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가셔야지 건강, 정신 건강에 좋고요. 손절가 35,000원이고 목표가 우선은 1차적 5만 원을 좀 잡아 드릴 테니까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잘하신 게 진짜 정신 건강에 너무 중요한 게 회사에 와서 그렇죠. 일맥상통하죠. 그렇죠. 요즘에 막 직장 왕따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깜짝 놀라잖아요. 직장 뭐요? 직장 왕따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또 따돌림 당하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지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 옆에 있어야지. 그 사실 뭐 계획 세우고 저기 있는 내용 잘 보면서 저는 이제 프리랜서 입장에서 딱 쳐다보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계획은 계획대로 안 돼요. 그래서 좋은 동료가 있어서 당장 코앞에 있는 즐거움 있죠. 항상 만났을 때 뭔가 반갑고 그렇게 지내는 게 제일 현실성 있지 않나. 랭킹쇼다. 아유 그럼. 아유 그럼. 저. 저 여기 저기 맞은편에 있는 우리 예지 씨도 예지랑, 그렇고, 우리 담당 PD도 그렇고. 사이좋게 지내자. 볼 때마다 아주 즐겁습니다. 왜 안 웃었지? 왜 안 웃지? 정신 건강이 진짜 중요한 게 뭐 돈을 많이 벌면 뭐 하고 뭐 하겠어요. 그렇죠. 정신적으로 피곤하면은 많이 힘들죠. 삶 자체가. 그러니까 네. 어떤 분들께서는 돈 많이 벌었대요. 근데 건강 잃고 가족들하고 그러니까. 좀 띄엄띄엄해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라밸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계획 잘 세워야 돼요. 그렇습니다. 현명하게 하나씩 풀어나가 봐야겠습니다. 어느 한쪽에 올인하지 않는 균형 있는 삶 함께 좀 추진해 보면서 균형 있게 또 포트도 가져가야 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종목은 YG엔터 올라왔네요. YG엔터. 우와, 오늘 많이 갔네요. 시세 69,950원 매수가입니다. 걱정 없이 수익을 내고 계세요. 거의 뭐 이 종목은 다 수익을 내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고점 근처에서 줄이셨대요. 그래서 비중 7% 남겨놓으셨다고 합니다. 아직 더 오를 듯한데요. 목표가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수익을 지금 챙기셨어요. 일부는 익절을 하셨고 지금 78,000원이 오늘 나왔던 장중의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근처에서 조금 물량을 더셨는데 요 물량 줄이신 게 나중 되면 더 아깝지 않을까요? 상무님? 나머지 물량은 언제쯤 개타면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네, 최근에 주가가 막 급등을 하는 종목들이 좀 나오는데 이유가 테마에 묶인 종목들도 있었습니다만 그거보다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을 때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들이 있죠. 어제 같은 경우도 LIG 넥스원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실적이 잘 나왔죠. 오늘은 YG 엔터입니다. 제가 좀 전에 다른 엔터주들도 다 같이 좀 살펴봤는데 다른 엔터주들도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YG 엔터가 유난히 많이 오르죠. 오늘 지금도 9% 오르고 있고 장중 고점이 14% 상승을 했습니다. 78,000원까지 올랐었던 점, 이런 부분들은 다 후실적이에요. YG엔터가 작년에 적자였죠. 1분기 적자였다가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영업이익 95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는 것도 좋은데 한 분기 동안 95억이나 벌었다, 잘 벌었다라는 거죠. 1분기가 뭐 그렇게 큰 성수기는 아니었습니다. 엔터주들은 뒤로 갈수록 여름과 특히 겨울이 성수기인데 지금 큰 성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을 잘 거뒀다라는 점, 해외 공연 사업 성장, 그리고 MD 제품 판매 수익 증가, 저연차 그룹들의 IP에 대한 수익성 증대, 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흑자 전환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상승을 했는데 우선 오늘 물량 줄이신 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엔터주들도 다 같이 추세적으로 올라간다, 조선주처럼 다 같이 막 올라가는, 방산주나 조선주처럼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면 계속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겠는데
그 부분보다는 물론 이제 엔터주에 대한 시각, 특히 하이브, YG 엔터 두 종목은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상에 대한 가능성은 높으나 단기적으로는 좀 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차익 실현 하신 부분은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횡보하다가 차익 실현 매물 좀 더 나오겠죠. 횡보하다가 엔터주들 분위기가 좋아요. 지금 25년도 실적 다 잘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상향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ESL님께서 올려주신 YG 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네. 목표가랑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역시 우리 채팅창은 갑자기 딱 보면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딱 하나 모르겠고 네. 최소한 지금 말할 수 있는 거는 직장 생활의 주요 가치에 대해서 좀 투표가 들어가고 있는데 지나가고 있는데 어때요? 야 이거 안정적 급여와 복지가 61%고 압도적이군요. 이거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상무님이 말씀하셨던 네네. 일과 삶의 균형이 30%로 그 뒤를 잇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저기에 있는 순위로 그대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 분위기를 잡으셨나 보다. 상무님 얘기 듣고 다 이제 쏠리신 거죠. 약간 맞네, 그러니까 맞네. 보편 타당한 약간 그런 샘플 우리 상무님 어쨌든 여기 자율성이 대신 1%밖에 되질 않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자율성은 업무 자율성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수영이가 얘기했던 네. 유연한 근무 환경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특수 직종만 가능한 거죠. 너무 많은 걸 바라나? 네. 이거 너무 특수 직종들만 가능하지 않을까. 실제로. 저희 뭐 광고님께서는 좋은 동료의 한 표를 남겨주셨어요. 저랑 같이. 네. 그리고 낮잠 자기 딱 좋은 날이다. 갑자기 뜬금없이 모리님께서. 그렇습니다. 말하다가 갑자기 졸리신 거죠? 네, 안 돼요, 안 돼요. 랭킹쇼는 보고. 네. 아니면 틀어놓고 주무세요. 네, 인정합니다. 잠이 딱 오긴 하죠. 왜냐면 비 부슬부슬 내리죠. 그래서 점심 드시고 배부르시죠. 거기다 시장까지 낮잠이 오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딱 그렇습니다. 좋은 환경이긴 한데 버티셔야 됩니다. 예, 그게 이럴 때 네. 이런 시간대에 방송을 할 때 도대체 이분들을 즐겁게 깨워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살살하게 들으시면서 편하게 들으실 수 있게끔 아니야, 해야 되는 건지. 전자죠. 알겠습니다. 네, 화이팅 좀 해봅시다. 화이팅! 네. 예, 다 깨워드리고 말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볼 텐데요. 네. 이거 오늘 아침에 모닝쇼 때도 했던 종목을 뭔데요? 잡아주셨습니다. SK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네. 자, 현민맘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 SK 하이닉스를 길게 안 보십니다. 사셨던 가격이 20만 7천 원. 그럼 사신 지 꽤 되신 건데? 네, 그쵸. 이제 그래가지고 좀 고생을 쭉 지리지리하게 좀 길게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오늘도 이제 힘을 못 내네요. 단기적으로 좀 빨리 나오고 싶은 마음이 크신 건데, 네. 이거 이제 우리 아침에도 상무님이 얘기를 하셨던 것을 좀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좋게 얘기해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단기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 하이닉스가 단기다? 네, 환율 얘기하시면서 SK 하이닉스를 얘기하셨는데 네. 한번 자세하게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모닝쇼 안 보신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진짜 좋아요. 왜 안 보셨을까? 보셨으면 벌써 답이 있을 텐데. 그러게. 자, 단기적인 진단, 과연 가능한 건지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닝쇼가 아침 7시 반에 하죠. 굉장히 좋은 프로입니다. 그래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SK 하이닉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건 환율과 연관지어서 SK 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환율이 전체적으로 지금 원화가 다시 강세가 되고 있죠. 원화가 강세 분위기는 맞습니다. 원화가 강세로 갈 가능성이 훨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로 가면 국내 증시, 코스피에 대해서 특히 코스피 그리고 코스피 대형주들에 대한 수급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중에 하나인 SK 하이닉스가 긍정적이다. 이 흐름으로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SK 하이닉스만 또 따라와 보면 오늘 환율도 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다시 1,40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거고 또 이 SK 하이닉스만 놓고 보면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죠. 1분기 영업이익이 7조 4천억 나왔습니다. 2분기는 한 9조 원 정도 예상되거든요. 1분기, 2분기까지 분기별 증액이 된다라는 점도 긍정적이에요. 여기에다가 SK 하이닉스 발목 잡았던 게 국내 증시의 외국인 수급이었는데 외국인 수급들이 최근에 많이 완화됐죠. 퐁당퐁당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급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점. 물론 이제 오늘 이 하락이 나오는 점은 아쉽죠. 가지고 계신 분은 아쉽겠지만 외국인 오늘도 일정 부분은 좀 사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외국인이 3일 동안 열심히 샀어요. 5월 2일, 5월 7일, 5월 8일까지. 특히 5월 2일과 5월 7일은 이틀 동안 6천억 샀거든요. SK 하이닉스. 그만큼 외국인이 실적에 포커스도 맞추고 환율도 우호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 SK를
선택하면서 좀 더 많은 이 수급적인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실적도 좋아지고 환율도 우호적이다. 복합적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선 20만 원이 또 매물이 나옵니다. 20만 원에서는 고점을 형성했던 적이 여러 번 있고요. 그리고 다시 박스권의 중심 부분을 형성했던 적이 여러 달이 좀 있었기 때문에 20만 원 정도 되면 매물이 좀 나올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코스피 2600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모멘텀이 필요하기 때문에 코스피 추가 상승 2600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2600에서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고 추가 상승을 위한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20만 원에서도 SK하이닉스가 코스피 2600과 비슷한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20만 원, 짧게는 20만 원을 우선 목표가를 손절가라도 20만 원 짧게 잡으신다면 20만 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조금 더 길게 잡으시면 반도체 SK하이닉스의 실적은 3분기도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은 이제부터 좋아지기 시작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보신다라면은 21만 원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VOD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면서 네. SK하이닉스 단기 20만 원, 중기 21만 원. 어쨌든 손실을 좀 안 내고 나오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민맘님께서 SK하이닉스 모닝쇼를 안 보신 이유를 제가 알았네요. 왜요? 불금 언젠가부터 미스터 진단만 기다려지신대요. 그러니까 약간 참. 야행성이세요. 야행성. 현민맘님께서 예. 일찍은 안 일어나시는 게 아닌가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네. 모닝쇼를 반짝이를 입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침부터 모닝쇼와 미진을 함께 하기는 참 힘들죠. 너무 스케줄이. 네. 스케줄이 된다 하더라도 너무 컨셉이 달라가지고 네, 아침에 조금 더 활기찬 느낌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닉스 받으셨으니까 미스터 진단 때 또 다른 거 오세요. 갖고 오시면 이분이 봐주실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네. 이종목 전문가가 봐주실까요? 자, 맞네. 네, 어쨌든 SK 하이닉스 봤고요. 네. 한번 이제 순위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주요 가치입니다. 자, 5위 보여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표를 적게 주셨는데, 네. 그러네요. 자율성. 이 자율성을 제가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유연 근무제는 도대체 어떤 근무제들이 있을까 그 세부적으로 5가지가 있는데 첫 네. 번째는 유연 출퇴근제. 그래가지고 필수 근무 시간을 빼고 나머지 시간을 자기가 약간 좀 융통성 있게 하는 제도가 되겠고 네, 네. 뭐 재택근무제는 아실 거고 그렇죠. 일자리 공유제는 한 자리인데 이제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공유하면서 일을 하는 그런 거예요. 거구나.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집중 근무제가 있는데 이걸 이제 주 우리가 5일 근무지만 6일 근무해서 나머지 이제 6일 했던 그 날을 자기가 쓰고 싶을 때 약간 좀 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리 좀 땡겨 와서 내가 일을 확 해버리고 그걸 약간 좀 조삼모사식으로 돌려서 하는 거고. 그런 것도 괜찮네요. 그것도 맞아. 처음에 이게 뭐가 좋은 거지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제 일 없을 때 개인적으로 일 없을 때 집중근무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한시적 시간근무제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개인이 원하는 일정 시간의 근무 시간을 약간 좀 이제 줄이는 네. 한시적으로 그런 근무제도 있고 나중에 이제 한시적으로 줄였으면 다 채워야죠. 듣다 보니까 좀 웃긴 게 이게 제가 준비해온 거 맞죠? 맞죠? 근데 본인이 설명하고, 그래요? 그래요? 이거 얘기하 제가 해왔어요, 제가. 그러면은 네. 종류 또 얘기해봐요, 그러면. 아니, 디테일하게는 안 알아왔죠. 그렇죠. 이것만 알아왔죠. 그래서 네. 제가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커버하는 환상의 겁니다. 짝꿍이잖아요. 환상의 짝꿍. 본인 입장에서 고마워요. 환상이지? 예,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네. 유연근무제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한시 구간 때 어떠한 또 종목들이 뜨겁게 움직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지 앵커 나와주십시오. 네, 이번 주 우리 증시 딱 3거래일 열렸는데 다시 한번 주말이 찾아왔습니다. 금요일 우리 시장의 관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우선은 새내기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 종목으로 수급이 다 쏠리는 것 아니냐 이런 댓글도 올라오고 있었는데 먼저 가장 상위권에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장 첫날인 오늘 공모가 13,500원 대비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재생치료제의 임상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이런 소식에 또 오늘장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36,000원 선 부근에서 강한 급등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도 원일 T&I가 들어와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기술 업체인 원일 T&I가 오늘 성공적인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공모가 11,150원 대비 2배 넘게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구간에 마찬가지로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37,000원 선 부근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6위에는 나우로보틱스도 들어와 있습니다. 전거래일에 화려하게 데뷔한 이후 오늘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현재 구간에는 음봉을 그리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한 자릿수의 오름세는 가져가면서 16,000원 선 부근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로 올라와 보면 3위에는 APR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했습니다. 글로벌 매출 증가에 힘입어서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장중에 10만 원 선을 넘어서면서 10만 5천 원 선 부근에서 고점을 나타내고 현재도 강세 움직임 지켜내면서 10만 4천 원 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4위에 위치한 블루엠텍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 인기에 힘입어서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자릿수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15%의 시원한 움직임 이어지면서 8,600원 선 부근 나타내고 있습니다. 5위로 넘어오면 고영도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뇌수술용 의료 로봇을 미국 신경외과학회 학술대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미국 시장 진출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첨단 의료기술이 최초로 평가받는 권위 있는 무대에서 이렇게 미국 의료진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도 밝혔는데요.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장중에는 강세를 이어갔지만 현재 구간에는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일부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2%가량 조정을 받으면서 17,000원 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인 6위에는 상지건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로 떠오르면서 주가가 약 한 달 만에 무려 1,200%나 급등을 했는데요. 오늘까지도 오름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도 함께 가져가면서 5만 1,000원 선 부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8위에는 하나엔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닷새 연속 상승을 하면서 오늘 장중에 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친환경 선박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서 안정적인 수주 잔고를 확보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면서 주가 역시도 활활 날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8%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현재 고점 부근인 31,0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방산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9위에는 한국항공우주 들어와 있는데요. 올해 9조 원에 달하는 신규 수주가 기대된다는 증권사 분석이 나오면서 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실적 기대감 속에서 4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오늘장에도 4% 상승을 하면서 9만 2천 원 선 부근 지나가고 있고요. 10위에 들어와 있는 현대로템까지 방산주의 랠리가 이어지면서 현대로템도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12만 7,600원에서 고점을 나타내고 현재도 8%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12만 6천 원 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1위부터 20위까지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와 보겠습니다. 이 아래쪽에는 11위에 LK삼양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한국항공우주가 우주항공 관련주의 상승을 또 견인하면서 LK삼양도 오늘장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20%가 넘는 뚜렷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현재는 2,300원 선 부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아래쪽에도 정치 테마주가 다양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12위에는 평화홀딩스 자리하고 있는데요.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 후보의 단일화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화홀딩스는 김문수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3거래일 연속 급등하고 있는데요. 최근의 하락분을 또 다시 한번 만회하면서 9,300원 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위에는 미스터블루도 들어와 있습니다. K콘텐츠 테마주 역시도 정치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미스터블루에도 강한 시장의 관심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9일에 845원에서 바닥을 딛고 한 달 만에 다시 한번 2배가량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도 5%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현재 1,600원 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16위로 내려와 보면 포바이포도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AI 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이런 공약이 전해지면서 연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이스트소프트와 AI 기술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도 함께 더해졌는데요. 장중에는 다시 한번 3만 원 선을 바라보기도 했지만 현재는 윗꼬리가 약간은 달리면서 27,000원 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와 보면 이런 가운데 13위에는 삼성전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다소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장에도 보합권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보합권에서 54,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15위로 넘어와 보면 두산에너빌리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체코 원전 계약이 보류된 것과 관련해서 일정이 조금 지연됐지만 잘 해결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또 시장의 우려를 덜어내는 순간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도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다시 한번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현재는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밀리는 모습은 아니고요. 0.5%가량 소폭 하락에 그치면서 27,000원 선 부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위로 넘어와 보면 우리로도 랭크되어 있습니다. 간밤에 양자 컴퓨팅 솔루션 기업인 D-Wave가 호실적에 힘입어서 주가가 폭등을 했고요. 또 아이온큐도 이딴 인수 발표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이런 소식에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양자 관련주가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10%가 넘는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1,500원 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8위에 들어와 있는 카페24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또 큰 폭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1분기 영업이익은 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2.1%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했는데요. 또 지난해 4분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로는 하락했다는 점이 또 부각이 되면서 오늘장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조금 더 크게 밀리기도 했었지만 현재는 낙폭을 조금은 줄여냈습니다. 그래도 두 자릿수의 약세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51,000원 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위에는 MD바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5%가량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13,000원 선 부근 지나가고 있고, 끝으로 20위에는 하나솔루션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그룹주의 주가가 또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과 방산에 이어서 반도체와 태양광까지 이렇게 다른 사업 부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솔루션도 이에 힘입어서 오늘장에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가량 오름세를 보이면서 33,000원 선 부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일 누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짚어봤습니다. 먼저 오늘 순위권에는 우리로가 들어와 있는데요. 최근 우리 증시에서는 양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 미국에서는 또 아이온큐나 D-Wave 퀀텀 등이 급등을 하면서 국내 양자 관련주들도 오늘 장중에는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에서도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을지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양자 컴퓨터 만드는 사람이 노벨상 받을 것 같다는데요. 진짜요? 어쨌든 요번에.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게 양자컴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게 실생활에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 전혀 감이 안 잡혀가지고 이게 D-Wave 퀀텀이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오늘 이런 식으로 다 간 건데. 의외로 또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 양자컴 그러니까 이게 좀 테마주가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테마주가 아닌가? 왜냐면 이제 아직까지는 이게 오르는 게 막 매출이 막 몇백 %씩 오르고 막 이렇게 하고 네. 주가도 엄청나게 오르니까. 시장이 되게 안 좋았었던 거 아니에요? 몇백 이거 잘 봐야 돼. 네. 그것도. 그러니까 그 얼마에서 얼마까지 올랐는지 좀 자세히 뜯어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 네. 양자 컴퓨팅에 대한 그런 전망들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무님, 미국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했었었는데 네. 국내에서는 이제 이게 뭐 직접적이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네, 사실은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직접적이지는 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던 게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테마주처럼 그냥 올랐던 게 아니라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올랐거든요. 국내에서도 제가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간다라고 LIG 넥스원이나 오늘 YG엔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많이 눌려 있었죠. 미국과 영국 무역 협상했고 중국과 협상 곧 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시장이 정상화를 찾아가고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올라가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을 때 전체적으로 좀 우호적인 환경이죠.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떨어지지만 크게 불안감이 별로 안 들죠. 시장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호적이기 때문에 이런 이 불안감이 안 드는 건데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는 중에 실적이 잘 나왔다.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미국에선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급등을 한 거거든요. 근데 국내의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이 급등을 한 종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나중에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종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실적적인 면에 있어서의 직접적인 호재성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은 적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단기적으로는 테마로 좀 묶여서 하루 이틀 정도는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은 국내에서는 실적으로는 좀 부진하기 때문에 길게 보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길게 보기에는 부담된다. 테마네. 그러니까 테마로 아직까지는 아직은. 조금 네. 더 확실하지가 않고 저는 이게 양자 컴퓨터가 도대체 어디에 쓰이나 봤더니 네. 방대한 데이터, 복잡한 연산 분야에서 활약이 기대된다. 그러니까 계산을 굉장히 빨리 하나 봐요. 기존 컴퓨터보다는 빨리 이진수보다 좋다. 어마어마하게. 네, 네. 그래서 당장은 내 삶에 영향은 없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어쨌든 간에 좀 테마주적인 접근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네, 상용화의 시기도 왈가불가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조금 리스크 관리 하시면서 보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이셨어요. 다음 종목은 저희 칩셋 미디어 넘어갑니다. 궁금해님께서 올려주셨어요. 그렇군요. 칩셋 미디어 매수가가 17,700원이시고요. 그다음에 25%나 담으셨습니다. 네네네. 사자마자 내린다고 추천주였었는데 추천을 받고 들어가셨다고 어쨌든 하는데 뭐 추천 받으실 때 가격 전략도 받으셨을 텐데 그걸 조금 남겨주시지. 좀 더 했으면 좋겠고 좀 네. 업데이트를 해드리면 되겠네요. 그리고 추천은 받으셨지만 물량 그 비중에 대한 추천은 본인이 선택하셨을 건데 분명히 많으세요. 포트의 4분의 1이나 담당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 심적인 부담을 느끼고 계실 것 같아서요, 상무님. 싸게 잡으신 거는 맞는지 어떤 전략으로 이 종목을 좀 바라보면 이 많은 비중을 들고 가면서 좀 편안해지실 수 있는지 만약에 좀 비중을 덜어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것까지도 함께 좀 조언 주시면 좋겠네요. 네, 우선 칩셋 미디어가 AI에 대해서 이 기대감을 좀 가지면서 주가가 한번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죠. 이재명 후보의 이 AI 100조 원 투자 공약 그러면서 주가가 4월 14일에 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또 행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칩셋 미디어가 하는 업종이 나쁜 업종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스마트폰, 디지털 TV, 차량용 반도체 칩을 설계하고 개발한다. AI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에서 파생시켜가지고 AI에도 연관을 짓는 그런 모습들인데 산업이 나쁜 것도 아니고요. 실적을 봐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매출액도 200억대 중반에서 300억대 초반까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70억 원대, 그리고 순이익도 24년도, 25년도 다 100억 정도로 일정 부분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근데 주식은 미래가치를 당겨와야 되는데, 미래가치가 영업이익, 순이익이 더 늘어난다? 아직 모르는 상황인 거죠. 이 실적이 아직 늘어나지는 못하고, 안정적이긴 한데, 늘어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이 주가를 좀 못 올라가게 누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칩셋 미디어 17,700원이면 사실 4월 중순 정도에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3월 달에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실적이 그래도 안정적이다. 그리고 AI에 대한 테마, 지금은 최근엔 주목을 못 받고 있어요. 근데 AI가 다시 한번 테마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죠. 그래서 AI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시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제가 만약에 불안하면 손절 가격 말씀드릴 텐데 25년도 예상 매출액이 309억이고요. 영업이익은 당기순이익은 한 108억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작년보다 조금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하시기보다는 기간을 조금 더 길게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AI가 관심을 받을 때, AI에 대해서 무슨 공약이 발표가 되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될 때 칩셋 미디어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다. 그때 주가가 튈 수 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칩셋 미디어인데요. 네, 기다림이 조금 필요한 상황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지금 1254분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점 간략하게 나 얼마나 갖고 갈 거다 이런 거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고, 그리고 종목을 사기 전에 매수 문의도 받고 있으니까 한번 그쵸, 올려주시면 네.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종목은요. 게임주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위메이드 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위메이드하고 위메이드 플레이하고 회사가 이제 게임을 개발하는 장르가 좀 다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13,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3,000원? 너무 많이 지금 타격을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거의 반토막이 나 있죠. 그러네. 이제 그런 가운데 10%예요. 그래가지고 매수가까지 올 수는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십니다. 최근에는 거의 6,000원을 깨고 내려갔었다가 이 정도까지 됐는데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건 있는 건지. 재작년에 사셨구나. 모멘텀 같은 거를 어떤 것들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좀 더 힌트를 하나씩 좀 모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무님, 위메이드 플레이인데요. 높네요, 가격이. 많이요. 이거 손실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사실 최근에 게임주들이 올라가는 게임주들이 있죠. 근데 올라가는 게임주들은 자체 게임을 개발하면서 IP에 대한 파생되는 매출들이 좀 많이 나오는 여기에서 그리고 굉장히 그야말로 대박이라 그러죠.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는 게임 업체들만 주가가 좀 좋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플레이 확실히 다르다라는 점을 알려주셨는데 다른 회사다라는 게 사실 중요할 것 같아요. 위메이드 플레이는 예를 들면 애니팡이 위메이드 플레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스케일이 조금은 작은,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게임들을 많이 하는데, 위메이드 플레이가 이익단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게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1200억, 1300억 유지는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못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좀 발목을 잡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13,000원은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는 않은 그런 가격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게임주들이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을 때 조금씩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지만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까지는 위메이드 플레이는 조금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임주들이 좀 관심을 많이 받고 게임주들에 대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좋아질 때는 반등이 가능하나 큰 폭의 상승까지는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손절 가격을 좀 말씀을 드리면 6,000원 손절 가격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6,000원 정도 손절 가격 잡으시고요. 만약에 게임주가 분위기가 좋아서 다시 상승을 한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8,000원까지는 이전에 8,000원에서 매물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오랜 기간 횡보했던 이 흐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반등을 했을 때는 8,000원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씩 나와야죠. 네, 이런 상황이 그러네요. 되면. 탈출. 어쨌든. 네. 자, 최근에 6,000원 깼었었는데, 이제 거기가 손절가라고 합니다. 1차 목표가 8,000원까지 얘기해 드렸으니까 잘 나오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상무님 근데 오늘 넷마블 실적 잘 나왔잖아요. 근데 NC 보면은 너무 또 저기 지하 밑바닥에 있고 게임주가 참 각계전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게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게임주에 대한 전반적인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에 포인트 잡아주신다면 어떤 거 주시겠어요? 네, 이게 요즘에 실적 잘 나오는 종목들 급등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넷마블 실적 잘 나와서 오늘 9% 넘게 올라갑니다. 게임주도 철저하게 이 실적에 좀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다 같이 상승하기에는 사실 만만치는 않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는 게임주들만 한 3가지 정도 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만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걸러내자 옥석을 가려야 된다라는 네.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자, 상무님과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잘 쉬고 감사합니다. 오세요. 네,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였습니다. 자, 이어서 4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5위는 아까 전에 이제 자율성이었었는데, 예. 자, 중요한 가치 4위 보여주시죠. 그게 뭐냐면 요겁니다. 4위가 업무 보람. 저건 진짜 일하는 사람의 내적 갈등이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업무 보람을 많이 느끼세요, 건행은? 일의 강도가 그러니까 일의 강도가 세다라는 게 좀 다양한 해석이 필요하긴 한데, 뭐 네네. 모닝쇼 예를 들죠. 옛날 같으면 좀 이렇게 일찍 더 했었을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새벽에 나갔다가 대본을 쓰고 이제 그걸 갖고 하고 나면 힘든 건 있죠. 일찍 네. 일어나야 되니까. 그쵸. 근데 그게 이제 장기간 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다라는 힘듦이 있지만, 네. 또 그걸 한번 하고 나야 그날 시장을 다 이제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려놓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가 또 편하기도 해요. 제가 토마토를 지금 15년 다니면서 계산을 딱 해봤거든요. 네. 제가 가장 많이 한 방송이 새벽 방송이더라고요. 비중으로 따질 때. 네, 새벽 방송 많이 했는데 그러면 장점이 뭐냐면 하루가 되게 길어요. 그렇죠. 제가 일찍 안 일어나니까. 자거든요. 새벽 방송 한다고 해서 일찍 자질 않아요, 제가. 그럼 맨날 수면 부족이란 소리예요?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쪽잠을 조금 자면서 이렇게 아. 나름 살 만큼 자긴 했어요. 근데 하루가 길다. 네.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일하는 뭔가 그 나만의 성취감과 보람이 또 있잖아요. 남들보다 내가 빨리 캐치한다라는 그런 보람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네. 옛날에 일하기 전에는 못했던 그런 외신 사이트에 들어가서 일할 줄도 알고 하면서 네.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걸 아예 하지도 못했는데 이런 걸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죠. 보람이 저의 있어요. 천적이 또 게으름이거든요. 아, 제가 그래요? 극복해야 되는 최대의 난제. 전 귀찮음. 그거를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극복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예. 이렇게 금융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러게. 자, 그러면 이제 4위까지 봤고요. 이어서 우리 김봉만 전문가, 좀 이따가 네.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오늘 며칠이죠? 오늘이 9일이죠. 9일, 네. 네, 저희 김봉만 전문가님이 이제 산에 가시겠다고 기도드리러 그게 17일이란 말이에요. 17일. 다음 주인가요? 네, 다음 주. 그런가? 17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죠. 다녀오시고 나서 시장에 확 강하게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죠. 아,
시장은 다 맞나요?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시장은 건가? 그러면 어쨌든 지금 사야겠네. 그럴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 전에 약간 몸을 움츠리면서 네. 저희 김문말 전문가에게 전략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 기도빨이 이번에도 받게 될지 한번 만나볼까요? 자, 일주 네. 전에 한번 만나봅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호관입니다. 네, 모든 우리 토마토 증권통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언제 스케줄 다 하죠. 산 가시냐 이렇게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김호관 전문 오늘 불금이 주제이고 직장 생활에서의 중요한 가치. 우리 전문가님도 직장 생활을 또 이렇게 하고 계신 건데 형태가 좀 다르지만. 그렇죠. 네. 자, 여기에서 지금 안정적 급여와 복지, 좋은 동료, 일과 삶의 균형 어떤 게 가장 여기서 중요하십니까? 그 인간관계 아닐까요? 아, 그렇구나. 좋은 동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랑 의견이 같으시다. 좋은 동료 예. 주변에 많이 있으시죠, 전문가님? 트로이카, 예, 저도 트로이카. 예, 지인들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네. 동료가 왜 좋은 겁니까? 전문가님 입장에서. 뭐 돈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복지 같은 경우는 자기 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일과 뭐 삶과 같은 게 자기 노력에 또 시간 내면은 충분히 균형을 이루며 살 수 있고. 네. 근데 인간관계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돈으로 살 수 없죠. 예, 남이 먼저 해주길 바라는 것보다도 그렇죠, 예. 그렇죠. 내가 먼저 이렇게 대우를 해주면 상대방도 아. 네, 그렇게 잘 대우를 해주더라고요. 인간관계가 가장 어려우면서도 아, 어렵기 때문에 또 이제 가장 나도.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삶의 그런 또 중요성을 좀 들은 것 같습니다. 급 진지해지면서 급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그렇죠. 어. 돈으로 살 수 없는 내 동료. 그런 네. 식으로 구분을 해보니까 진짜 좋은 동료가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종목 좀 봐달라고 하겠습니다. 자, 나만 좋은 서포터님의 종목 가도록 하겠는데요. GST를 올려주셨습니다. 네. 오늘 GST는 0.6% 밀리면서 음봉으로 좀 전환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사셨던 가격을 좀 깨고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뭐 최근에 GST가 15,000원에서 18,000원 사이 약간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 거래가 진짜 없네요. 그렇게 되면 언제 나오냔 말이죠. 예. 그러네.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여유 있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GST 어떻게 할까요? 그 GST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진단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기본적으로 주가 상당히 저평가예요. 예, 먼저 주가냐 고평가냐 저평가냐 우리가 테마주도 마찬가지고 주가가 뭐 저평가다 보면 테마가 끝나서 주가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올라가죠. 실적에 맞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입니다. 올해 뭐 실적 대비해서 마찬가지고. 지금 뭐 4월 초부터 계속 이제 박스권 행보인데 이거는 이제 뭐 하이닉스라든지 반도체 대표 종목군들 영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지지고 볶고 지금 행보형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기술적으로 요 재단을 좀 하다 보면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주가라는 것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요 기간만큼 이 폭만큼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 주가 이제 추가적으로 안 빠진다 그러면 그 하락한 기간만큼 이렇게 행보를 줍니다. 예, 다소의 이제 며칠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하락한 만큼 거의 지금 횡보 국면을 이제 한 달 동안 거쳤기 때문에 아마 그 다음 주 정도에는 그 이쪽으로 좀 방향성이 좀 나오지 않겠나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대로 좀 홀딩 하시고 18,000원이 지금 물리 종목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또 팁을 드리자라면 지금 21선하고 61선이 이제 골든 그 시키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20주선이 이렇게 이제 60주선을 대드를 시킨다 그러면 주가가 이제 계속 더 흘러내립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이제 골든 시킬 자리인데 주가 하방이 있다는 얘기는, 예, 요거 이제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눌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은 거의 이제 확률적으로 한 7, 80% 이상이 다시 그 튕겨 올라가거든요. 그랬을 때 우선 단기는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리죠. 쌍봉으로 일단 꺾였기 때문에 쌍봉으로 밀린 종목군들은 직전 저점까지 이렇게 밀어버립니다. 반등 줄 때는 오른쪽 어깨에서는 거의 한 번 걸려요. 무조건. 예, 그 가격대가 이제 19,500원, 뭐 2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는 한 2만원 전후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단가 돌파한다 그러면 2차는 이제 직전 고점. 왜냐하면, 싸니까, 그러니까 좀 중기로 본다 그러면 전고점 돌파한다 보는데 하반기까지 본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한 19,500원 전후 돌파 시에는,
2월달 고점이었던 23,000원 라인 정도. 예, 홀딩에 나가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홀딩입니다. 좋습니다. 자, 네. GST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가져가세요. 1차, 2차 말씀을 드렸는데 2만 원, 또 2만 원에서 의미 있는 돌파가 나오면 2만 3천 원까지 갈 수 있다고 하고요. 네. 너무 단기로 보지 마시고 하반기까지 좀 내다보면서 GST 가져가 보시죠. 네, GST 첫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 오늘 금요일이라 그런지 조금 뜸하네요. 종목 올라오는 게. 또 오늘 미진 믿고 계신가? 미스터 진단에서 네. 제가 우리가 몇 개 진단을 해드리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었는데. 20개 넘죠. 20개예요, 거의. 20개. 20개 플러스 그거 한 21, 22 이 정도까지 보는데 네. 그 정도 되면 진짜 몰랐는데 입에서 단내가 나더라고요. 단내 나죠. 네. 그렇게 되면 대단하시다. 그리고 엄청 그게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종목에 대한 그 질문이 많이 들어온대요. 거의 100단위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랭킹시로 오셔야죠. 여기는 그 정도 아니에요, 경쟁. 그렇습니다. 네. 같은 우리 전문가님, 네. 같은 퀄리티를 네. 다른 시간대에 또 이렇게 그러면, 분산해가지고 네, 그럼요. 물어보시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 말이 하고 싶어서 이걸 깔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오래 묵혀둔 종목도 들고 오신 분 계시면 저희도 막 해드리면서 조금 속상하고 하잖아요. 안타까워요. 네, 그러니까 네, 너무 그러니까. 묵히지 마시고. 네, 우선 던져보십시오. 네, 그리고 진짜 긴가민가 하면은 여쭤보고 사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게 그것도 제일 좋은 베스트예요. 방법. 네. 네. 한번 모든 이 토마토 증권통의 이런 종목 상담 프로그램을 싹 다 이용해 보는 것도 퀄리티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저희 판타지 기사님 모셔볼까요? 네, 네. 한글과 컴퓨터를 남겨주셨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를 사신 가격을 보니까 네. 저 23,000원이세요. 그리고 15% 단계적으로 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현재가 22,500원 나와가지고요. 크게 매수가와 지금 현재가가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크게 한번 밀렸다가 그치. 이렇게 버티신 건지 네. 아니면 최근에 한번 잠깐 급등 장중에 나왔거든요. 네. 그때 들어가신 건지. 최근에? 예, 바로 최근 딱 하루밖에 그날 없네요. 네. 근데 한글과 컴퓨터 특징이 또 이슈 만나면은 또 잘 뛰어올리기도 있고. 하잖아요. 예. 네. 그거를 좀 노리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전문가님. 네, 단계적으로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주가 확도 튈 만한 모멘텀 나올 수 있을까요? 한컴은 일단 탁월한 그 종목 선정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 AI, 그 사무용 AI 관련 대표 기업이죠. 예,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AI 굳이 뭐 테마가 아니다 할지라도 지금 실적 대비해서 현재 시가총액이 5천억이니까 상당히 저평가입니다. 저평가. 예, 그게 있고 이제 재료로 우리가 본다 그러면 지금 그 양당의 그 대표 대선 후보자들이 얘기하는 게 AI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 그러죠. 뭐 한쪽에서는 한 100조 정도 얘기하고, 예, 그 이상 얘기합니다. 그럼 일단 뭐 대선 또 정책 수혜주가 되겠죠.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결론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상법 개정안이, 요건 참고만 일단 하세요. 상법 개정안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 그러면, 예, 또 상법 개정안 또 한컴이 수혜줍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제 AI 쪽이 대세인데 거기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고, 예, 거기다가 또 정부 새로운 정부 들어서게 되면 뭐 여가 됐든 야가 됐든 무조건 이제 또 AI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한다 그러고, 예, 그다음에 또 정부 정책 수혜주죠. 그러니까 단기 및 중장기로 이제 꾸준히 볼 종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기 이제 문의했으니까 지금 추세를 보게 되면 여기에 걸린 거죠. 이 트렌드입니다, 정확히. 그죠? 여기서 하나 떨어지고 둘, 세 개 크게 터닝 나오고 여기서 지금 걸린 거죠. 예, 이거 이제 돌파를 한다 그러면 이제 전고점이죠. 전고점. 25,000원 단위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예,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이후에 좀 누른다 하더라도 다시 또 튕겨 올라올 겁니다. 근데 이제 월봉 보시면 장기적으로, 월봉 보시면 한컴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장기로 보시면 차트 길게 보시면요. 이제 그 시작이죠, 사실은. 길게 봤을 때. 예. 그러니까 단기 및, 단기로 일단 이 시청자님께서 문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25,000원 말씀드린 것이고, 중장기로 보신다 그러면은 아마 제법 좀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및 중장기로 좀 꾸준하게 관심 가지시고, 일단 문의하신 대로 단기는 25,000원 직전 고점, 예, 전략 제시를 해드리면서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잘 골랐다. 일단은 가져가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게시판 보니까 이거 같이 들고 계신 분들 꽤 계신 것 같아요. 네. 이게 1타, 쌍피. 쌍피라는 NP 많은 분들 좀 구해드리면서 네. 접목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직장과 관련된 저 질문이 네. 저는 이제 또 세부적으로 또 파보고 있어요. 3위와 관련된 건 또 2위와 관련된 건 또 뭐가 있는가 있는데 네. 생각보다 좋은 동료 있잖아요. 네네. 저 얘기를 할 때 나이가 이제 세대가 조금 이제 고령이신 쪽에서는 동료가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되게 일할 때 실제로 도움이 됐었고 네네네. 그러니까 꼭 필수 요소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하고 반대로 이제 지금 뭐 회사에 이제 들어갔다든가 하는 그런 MZ 분들 세대들. 뭐 이제 그런 확률이 네. 높죠. 그런 분들께서 오히려 개인의 능력에 상당히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저희 토마토만 봐도 네. 제가 들으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저 MZ 세대들이 꽤 눈에 띄는데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그쪽 얘기 아니에요. 그쪽 얘기 아니야. 그쪽 얘기 아니에요. 아니, 오해했네. 얼굴 저 하얀 분 좀 말고. 아니. 오해했네. 어쨌든 그게 그러니까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아니, 그게 딱 가치관이 달라졌다고. 그치. 그거죠. 옳고 그름이 아니라 좀 스타일이 다른 거죠. 안 그래도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 말씀하셨길래 그 부분을 좀 다시 좀 혼자서 진단 들으면서 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혼자 잘해서 되나 봐. 같이 어울려야지. 혼자 잘한다고 뭐. 네? 그렇죠. 저는 좋은 친구가 있어야지. 그 어려운 게 성과를 내면,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지만 그걸 잘하면 또 그것만큼 또 인생에서 도움되는 것도 없는 것 같긴 해요. 일 잘하는 것만큼이나 이것도 능력입니다. 당연하지. 그쵸? 능력이에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3위 나오기 전에 이것저것 얘기해봤고요. 네. 종목 하나 더 볼게요. 주얼파고 TV님께서 네. 솔루엠을 올려주셨습니다. 솔루엠 같은 경우에는 지금 28,800원. 근데 비중 자체가 지금 7%라서요. 우리 절파고 TV님께서는 종목들이 가격이 네. 너무 다 높아요. 저희 솔루엠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몇 개 아는데. 네. 단골이시군요. 가끔 많이 올려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니까. 그러면 포트 아는 거 아니에요? 이제 대충 아시겠다. 대충 한 60%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하나씩 정리해 가봐요, 우리 TV님. 자, 2만 원대에 손절하는 게 1차적 목표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2만 원에서요? 예, 그래서 이 솔루엠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이 목표가 아니라 일자 목표가 손절을 줄이는 게 목표시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네. 2차전지 살아나야 얘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근데 현실적인 네. 걸 수도 있어요, 이게. 2만 원으로. 속상은 하지만. 그렇습니다. 네. 안 좋은 건 빨리 잘라내는 것도 능력이에요. 알아보죠. 네. 자, 정관님, 솔루엠입니다. 가격대가 높네요. 7%인데 2만 원에서 손절하는 게 1차 목표라고 합니다. 괜찮은 목표인 건지 아니면 더 괜찮은 전략 있으시면 잡아주십시오. 일단 뭐 단기로 보시면 비중이 크지가 않으시니까 그나마 7%니까 지금 제대로 보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뭐 일봉을 보더라도 2만 원대에서 주가가 작년 그 가을부터 연말까지 계속 이제 박스권 횡보하다 툭 떨어졌는데 지금 민 것은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원래 그 주가 자체가 2만 원 미만으로 빠질 종목이 아닌데 워낙에 이제 거래가 안 나고 오늘도 지금 보면 거래량이 이제 지금 오후장 됐습니다만은 2만 8천 주밖에 안 나오죠. 자, 이제 항상 그런 말 드립니다만은 거래가 이제 이렇게 저점 주가 장기 밀고 나서 확 준다는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4월 초에 이제 지수 급락 나올 때 여기 이제 매물 공백존이다 보니까 뚝 떨어졌는데 요 마디만큼 밀고 이제 반등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뭐 다시 한번 저점까지 민다고 하면 전 개인적으로 15,000원 초반 정도 거기까지 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한 뭐 3 내지 5% 추가를 해버리시는 거야, 추가를. 왜냐하면 기업이 괜찮으니까 이런 애들은 지금 이렇게 밀었을 때 일정 물량은 좀 물타기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월봉의 로고 추세도 이렇게 보시면 요 라인가 지난 4월 초에 지수 급락 나올 때 여기서 이제 아마 저점이 나온 것 같아요. 딱 이 트렌드 하단 구간에서 지지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난달에 이제 아래 꼴에 길기 때문에 거래가 지금 없는 구간이고 혹시라도 한번 이렇게 누를 수 있어요, 한 번 더. 이 아래 꼴도 갭입니다. 예, 그 갭을 메꾸라고 누를 수 있단 말이죠, 월 중에. 한 15,000원 정도 초반 정도 주게 되면 그때 뭐 한 3 내지 한 5% 추가하시면 단가 확 낮아질 거 아니겠어요? 반등 들어올 때 2만 원까지 우리가 반등이 들어오니까 예, 그때는 이제 손실 없이 매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파동을 보더라도 여기서 이제 하나, 둘, 세 개 떨어지는 자리예요.
거기가 이 지지 맥점, 하단 지지 맥점. 근데 뭐가 부족하다? 패턴은 지금 다 나왔습니다. 저점이 나왔고, 근데 거래가 안 나온다니, 거래가. 그래서 거래가 나오는 시점은 한 중순 정도 좀 지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월 초니까, 첫째 주니까 그러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 밑으로 눌림 준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유하셨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3 내지 5% 추가하셔가지고 반등 들어올 때, 19,000원 그렇게 되면 2만 원 정도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손실 없이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계획 바꾸셔야겠네요. 그러니까 약간 기본적으로 1차 목표를 잡으셨는데 네. 그거는 괜찮은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중간에 추가해 주신 게 15,000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그렇구나. 단가를 낮춘 다음에 좀 더 매끄럽게 나올 수 있는 길을 말씀해 드렸으니까 솔루엠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자금이 꼭 있으셔가지고요. 네, 네. 기회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MZ세대 얘기하다가 꼰수행 됐네요. 제가 게시판에서 꼰대라고 적어요. 꼰대라고? 저 꼰대 아닌데. 아니, 자기가 꼰대고 꼰대인지도 모르는가? 그러니까 꼰대인가? 기준이 정확하게 네. 있어야죠.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는 사람을 저는 꼰대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자기 생각 경험해 보니까 이게 맞아 이러면서 너도 그래야 돼. 그건 이건 꼰대. 잘못됐지. 난 이런 생각하는데 넌 그런 생각하는구나. 알겠어. 이렇게 하면 이건 꼰대는 아니다. 자기 의견을 말할 수는 있죠. 네. 저는 그게 기준이에요. 아, 그래요? 되게 공격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네. 꼰대? 지금 본인 구해준 겁니다. 말투가 공격적이었을 뿐. 네. 오해하지 마세요. 꼰수행 아니고 예전 거는 굉장히 편안하게 방송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 건 우리가 얼마나 잘했는데? 나이에 비해서 얼마나 보수적인데요. 아, 그래요? 또? 저는 상사인 줄 알았어요. 어쨌든 그래요? 그럼 자, 우리랑 잘 맞겠네. 그럼요. 네, 어쨌든 간 나나 잘하자 이런 생각하면서 네. 3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할까요? 중요 가치입니다. 보여주시죠. 네. 3위는 좋은 동료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는 순위가 조금 낮아요. 제 생각보다. 그렇죠. 3위. 그러니까 왜 좋은 동료를 우리가 왜 만나야 되냐라는 거를 또 세부적으로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알아봤는데 왜 이런 인간관계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냐. 제일 좋은 건 업무할 때 좀 편할 것 같아요. 업무할 때 편하죠. 당연히 좋은 동료 있으면. 그렇죠. 네. 뭔가 공식적으로 하면 되게 힘든데 그렇죠. 전화 한 통화에서 조금 웬만한 건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으니까. 좀 같이 도와주면 될 것도 그렇게 안 도와줘. 사이가 안 좋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네가 하세요. 뭐 이러면은 말하기도 좀 곤란하죠. 그렇고 곤란하죠.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또 이게 또 좀 아는 사람이 있어야 가족들보다도 더 오래 만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공통된 주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것저것 얘기 좀 하면서 앞에서도 얘기 좀 하고 뒤에서 옆에서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도 해보면서 네. 재미있게 좀 지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회사 얘기 되게 많이 해가지고 저희 바깥 양반이 저희 회사 사람 웬만하면 다 할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여기 오면 와보시면 저희 다 그분이구나 알아. 이렇게. 다 알아.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니는 사람보다 안 다니는 사람이 여길 더 잘 알아요. 그리고 네. 회사 생활이 나름 재밌어질 것 같아서 이게 포인트 같아요. 재밌다는 거죠. 안 그러면 너무 일만 해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로 이런 인간관계를 좀 맺는 게 포인트들이 있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3위로 올라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제는 이제 예전 거 만나서 또 1시간 동안 어떠한 종목들로 바뀌어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전 거 나와주시죠. 네, 금요일 우리 증시 1시간 사이에 또 투자자들의 관심이 또 다르게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지 같이 짚어볼 텐데요. 여전히 새내기주에 대한 관심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상위권에 원일 T&I가 들어와 있고 3위에 들어와 있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까지 공모가 대비 큰 폭으로 상회하는 모습이 이어지면서 현재 구간에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2위에는 새롭게 한국정보인증이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한마디에 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또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정보인증도 관련주로 묶이면서 16%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위에는 동방메디컬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한한의사협회와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는 소식이 또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건강보험 내에서는 한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으면서 또 동방메디컬이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10%가량 상승을 하면서 12,000원 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위에 들어와 있는 경방 역시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만원 선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현재 구간에도 20%가 넘는 뚜렷한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만원 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7위로 내려와 보면 마음 AI가 들어와 있습니다. 역시나 또 이재명 후보가 AI 관련 공약을 내놓은 상황에서 한국인공지능협회와 맺은 협약에 마음 AI가 함께 참여한 점이 또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핵심 기업일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함께 주가에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22%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상승 탄력을 더욱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25,000원 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0위권 아래로 한번 내려와 보겠습니다. 이 아래쪽에도 관련주가 또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13위에는 아톤이 새롭게 순위권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정보인증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SK텔레콤의 해킹 사태 속에서 함께 주목을 받으면서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지난 28일에 6,700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상승분을 반납하는 듯 했었지만 오늘 장에는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묶이면서 다시 또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5,800원 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래쪽에는 또 김문수 테마주가 들어와 있습니다. 16위에 들어와 있는 평화홀딩스 현재 구간에도 20%가 넘는 강한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9,3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더 내려와 보면 19위에는 한네트가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묶이면서 또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10% 넘게 오르면서 5,000원 선을 바라보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윗꼬리가 조금은 달렸습니다. 그래도 5%가량의 오름세는 가져가면서 4,400원 선 부근 지나가고 있고요. 끝으로 20위에는 실리콘2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APR이 실적 발표를 내놓으면서 화장품주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 K-뷰티 유통 플랫폼인 실리콘2도 APR의 실적 발표 이후에 상승폭을 키워나갔습니다. 오늘까지도 4거래일 연속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구간에는 4만 원 선 위에서 또 안정적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순위권을 확인해보면 현재는 잠깐 빠져 있지만 종목 상담으로도 만나봤던 YG 엔터테인먼트가 또 신고가를 기록했고 이렇게 실리콘2뿐만 아니라 화장품주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을 비교해보면 실적뿐만 아니라 또 한한령 해제 기대감까지 동시에 작용하는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엔터와 화장품 둘 중에 매력도가 높은 쪽은 어디일지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둘 다 실적도 좋고 다르지만 분위기가 괜찮죠. 네, 그렇습니다. 신고가도 나오고. 실제로 그러니까 엔터 쪽에서는 근데 많이 올라간 부분들도 있어서 신규 입장에서는 따라가도 괜찮은 건가? 좀 부담되긴 하죠. 네. 대형주가 좋은 건가? 소형주가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화장품도 뭐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근데 화장품은 넓어졌어요. 종류가 되게 많고. 어제 같은 종목도. 경우에 또 오랜만에 또 이런 이렇게 치과 쪽 있잖아요. 그것도 미용으로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또 나와가지고 여기서 어떤 걸 골라야지 또 잘 들어갈 수 있을지. 김희선 효과, APR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맞아요. 많아요, 종목이. 네. 진짜 곧 사시겠네요. 샀죠. 진짜? 샀죠. 그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여러 개 있는 거예요? 하나인데 네. 쓰지를 못하네. 왜요? 할 시간이 없어서? 게으름. 게으름. 써야죠. 우리 바깥 네. 어린이 좀 힘내주시고요. 자, 어쨌든 그러면 이 실적으로 공통점을 갖고 있는 엔터 화장품입니다. 자, 어떻게 접근할까요? 새로 사도 되는 건지 아니면 보유자 영역인 건지 자세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그 화장품하고 엔터 쪽은 이제 일단 엔터는 작년 하반기부터 먼저 출발했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뭐 SM 같은 경우도 저점 대비해서 100% 넘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올 하반기 뭐 내년까지 더 간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일단 지금 한한령 해제를 할 기세고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우리한테 힌트를 줬지 않습니까? 올 연말까지 그 비자 면제 얘기를 했고요. 우리도 이제 우리 정부도 아마 해 나갈 가능성도 높고 무엇보다 이제 중국이 내수 부양을 하려면 어차피 이제 뭐 간세 전쟁 때문에 미국 무역은 좀 힘들 거 아니겠어요? 천상이 이제 뭐 내수 부양을 해야 되는데 그럼 또 우리 도움도 필요합니다. 뭐 엔터라든지 뭐 화장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미중 간의 간세 전쟁 이제 협상하게 되면 주말에 이제 1차 뭐 고위급 회담이 있는데 아마도 이제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겠죠. 미국에서는. 위안화 절상한다 그러면 위안화 가치가 높아지니까 우리나라 이제 뭐 카지노, 뭐 화장품, 뭐 엔터 쪽 이런 쪽이 당연히 수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하고 지금 반대로 얘네들 인버스 역할을 했어요. 예, 주가가 이제 지수가 누를 때 오히려 엔터 중은 오르고 오늘도 누르는데 엔터는 또 오르죠. 화장품하고 안 빠지고. 그래서 엔터도 좋은데 지금 가격 부담감이 SM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점까지 왔습니다. 2023년도, 2020 연말까지.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
거의 지금 100% 넘게 오르면서 최고점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죠? 저점에서 얘도 한 거의 한 70%? 그러면서 작년 고점까지 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부담이 가고 눌림 줄 때 좀 보셔야 되고, 이제 화장품은 지금 바닥권에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대부분 턴어라운드 합니다.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부터 해가지고 기타 종목군으로 약간 이제 그 개별주 중에서는 약간 탄력있게 움직일 만한 게 토니모리. 예,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화장품 관련주이면서 또 면세점 관련주죠. 예, 지난주에 그 면세점 대표 기업 호텔신라가 이제 V자로 좀 치고 올랐었는데, 이런 패턴 괜찮을 것 같아요. 차트 보시면 지금 급등 나오고 나서 2달 동안 횡보하고 이제 박스권 돌파 직전이었습니까? 네. 월봉 보더라도 지금 바닥권에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예, 저는 엔터보다는 화장품 관련 종목군들이 좀 안전하지 않느냐라는 관점에서 다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화장품 쪽이 더, 위치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실적주와 관련해서 엔터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이게 타이밍 잘 잡아야 됩니다. 예, 좋은 건 다 알겠는데 이게 언제 들어가는 게 중요한지 네. 포인트도 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모든 종목에 다 해당되는 얘기 같죠? 이거는 뭐, 그쵸? 그래도 저희는 토마토 증권통의 시청자분들께서 이거 올리시는 걸 보면 네. 얼토당토하는 거를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통상 언급이 좀 되고 있거나 괜찮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에 들어가셨는데 네. 타이밍이 안 좋아가지고 약간 손실을 보거나 네. 기다리는 중이신 분들이 네. 계시더라고요.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모든 인생의 영역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타이밍인 것 같긴 합니다. 제가 한번 되게 네. 심도 깊게 저희 회사 그 방송 앵커 선배님께 결혼은 하는 사람은 어떻게 만나는 거냐, 언제쯤 결혼을 하는 거냐 이렇게 여쭤봤어요. 결혼을 하시기 전에 어떤 사람 운명을 딱 느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뭐예요 선배? 이랬더니 네가 결혼할 나이에 만나는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의견입니다. 네, 맞아요. 타이밍. 사람은 네, 그렇게 뭐 운명처럼 오는 건 저번에 교통사고 같이 만났다고 하셨잖아요, 와이프. 물론 예외도 있죠. 근데 왜냐면 그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와이프는 이제 저를 처음 보자마자 제가 이제 인사를 했겠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었는데 저랑 동갑이니까 네. 쟤랑 나랑 결혼하나? 이 생각을 했대요. 감이 좋으시구나. 감이 네. 좋은 편인 거고 네. 저는 그때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좀 생각도 다르고 그때가 저한테는 또 그런 시기였나 봐요. 그러니까 옆에 있으니까 보였던 거고 결혼했죠. 네. 진짜 중요하지만 타이밍이 정말 진짜 중요한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에서의 매수 타이밍이죠.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중요하다라는 부분 얘기 들으면서 또 이쪽으로 조금 빠졌네요, 잠깐. 근데 재밌었어요, 잠깐. 결혼 하지만. 쪽으로 빠졌네요. 다시 뭘 돌아오겠습니다. 얘기하든 저희의 지금 중심은 지금 항상 결혼과 육아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어쩌습니까? 생각하면 그거밖에 인생에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네, 많이 돼요. 다음은 저희 편안한 마음님의 요거는? STX 엔진, 제가 STX 한번 엔진. 해볼게요. 헷갈리게 껴들어가지고 말 꼬였잖아요. 아니, 내가 하려고 그랬죠. 원래 그 정도 했으니까. 하세요. 네, STX 해주려고. 엔진. 네. 자, 지금 27,000원인데 네. 오늘 좀 그래도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매수가가 미칩니다. 12%가 되겠고 18,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올라오는 건데 올라오는 게 좀 시원치 않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시 한번 좀 강한 상승세가 좀 나올 수 있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STX 엔진이 어쨌든 뭐 V자 그리면서 좀 올라오고는 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단기 보시네요. 단기로 가져갈까요? 이 기업은 지금 그 방산하고 조선 그 중간 그러니까 두 가지 지금 현재 주도주가 방산하고 조선인데 예, 그 비즈니스 모델 보게 되면 매출가 한 6대4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조선 쪽도 이제 엔진 쪽이다 보니까 괜찮고요. 근데 중간이다 보니까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금액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이제는 약간 좀 고평가 영역이에요. 예, 근데 이제 워낙에 지금 방산과 조선이 강하니까 좀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 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지금 조선주가 이 운수 장비 업종이 지금 월봉 보시면은요, 이게 왼쪽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 운수 장비 업종이 조선주가 운수 장비 업종에 들어가잖아요. 2011년도 그 4월달 최고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2달 전에 여기서 한번 얻어맞고 크게 지난달하고 이번달 시장 좀 찌글찌글하면서 오히려 이들 기업들은 올라서고 있는데 2011년도 지수 자체가 최고점에 지금 왔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다시 뭐 추가적으로 슈팅 나오고 그러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주가 저는 더 간다라고 보는데
이제 기술적으로 조선업종 같은 경우도 타이밍 싸움이에요. 타이밍 싸움. 아까 이제 엔터처럼. 예.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27,000원이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주가 27,000원 매수했는데 급락 나왔다가 다시 이제 반등 들어올 때는 내가 산 가격 정도 올라온다 그러면은 예, 일단 절반은 끊고 다시 보는 거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처럼 여기서 이렇게 올렸다가 다시 원위치하고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렸다가 다시 또 되밀릴 수 있거든요. 운수 장비 업종 자체가 지금 고점이니까. 예, 그랬을 때 단가 낮춰가지고 좀 끌고 가면 된다는 얘기죠. 오늘은 그대로 보시는데 다음 주 정도 왜냐하면 지금 최고점 3만 원에서 제법 거래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수한 가격대 27,000원부터 3만 원 그 사이까지 준다 그러면 일단 단기로 한번 다 차익하시고 다시 보셔도 되고요. 좀 중기시다 그러면은 일단 절반을 끊고 나서 다시 한번 2차 재차 눌림 줄 때, 그러니까 지난주 저점, 예, 4월 저점 22,000원에서 재매수 해가지고 단가 낮춰서 끌고 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2개월만 놓고 본다라면은 더 갈 수 있는데 앞서 제가 그 차트 보여드렸죠. 운수 장비 업종. 그게 지금 가열 최고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식해서 예, 사신 가격에서 조금 올려준다 그러면 일단 절반 이상은 차익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자, STX 단기적인 전략 궁금해 하셨는데요. 네. 우선 근처 왔었을 때 12%에서 절반 매도하시고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다음을 좀 도모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날씨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토닥토닥님께서 날씨가 우중충하네요 라고 기분도 이 날씨 따라가시면 안 되는데 네, 정정아님께서는 비도 오고 우울한 날씨네요. 커피나 한잔하면서 있습니다. 그리고 모험 종목 마음 AI 올려주셨어요. 커피다 딱. 지금 시장은 그렇죠. 네. 약간 이렇게 뭐 큰 거울이 있는 데에서 거울이 아니지 유리가 있는 데에서 바깥에 내다보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 그게 뭐랄까 뭔가 기분이 많이 힐링될 것 같아요. 최고의 뷰가 저희 회사 7층 아시죠? 그 한강과 인정. 여의도가 쭉 맞아, 이렇게 맞아. 올려다 보이는 그래서 커피 한 잔 딱 하면서 저희 회사에 그 굉장히 귀여운 멍멍이 하나 있거든요. 멍멍이 옆에다 통이요? 이렇게 한 통이 한 통이 한 통이 멍멍이 있거든요. 그게 골드리트리버 제 절친이에요. 진짜요? 네. 한 통이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자, 어쨌든 그런 것 같던데. 네, 어저께 뽀뽀도 해줬어요. 저한테. 진짜 엄청 네. 커요. 네.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면은 몸무게도 저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따만 합니다. 네. 어쨌든 그림이 나옵니다. 한강을 보면서 커피 한잔 큰 하면서 대형견과 고급스럽게 커피 한 잔. 평화롭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직원밖에 못 해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뭔가 이익이 안 가네요. 제가 한번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 보고? 평온한 저희 7층의 회사의 비 오는 날 분위기. 좋아요.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마지막 종목 종목.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제가요? 네. 해도 돼요? 네. 다음 종목은 코스모스님의 루닛 가겠습니다. 루닛. 네. 루닛 68,600원이고. 알았어, 안 껴들게요. 이거 하실래요? 알았어, 안 껴들게요. 30% 비중입니다. 자동으로 나왔어. 손실권이신데 문제는 뭐예요? 비중이 많잖아요. 30이네요. 네. 수익이어서 비중이 많으면 땡큐인데 손실이신데 비중이 많으셔가지고요. 전문가님 시간 투자만 한다면은 수익권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 기간 동안의 비중이라도 조절을 하셔야 되는 건지 네, 루닛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자, 요즘에 보니까는 미국의 그 템퍼스 AI,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1등이죠. AI 그 의료 관련 AI 대표주인데 템퍼스 AI가 실적도 굉장히 나왔었고 그다음에 주가가 최근에 이제 반등폭이 좀 가파르게 올라옵니다. 예, 그래서 그 분위기를 우리가 이제 따른다 그러면은 국내 관련 종목군들도 이제 나중에 좀 시간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AI 관련 한컴 진단해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뭐 솔트룩스라든지 휴먼 AI 관련 좀 막 움직이네요. 저 수급 들어오면 이스트 소프트부터 해가지고 예. 근데 누닉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그 휴먼 AI 관련주하고 약간 상대적으로 이제 그 지그재그, 그러니까 이쪽이 움직이면 요즘 수급이 안 좋다 보니까 의료 AI 쪽이 움직이고 휴먼 AI 움직이면 또 누닛이 누르고 막 그런 게 있습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그대로 홀딩 하시고요. 68,000원이면은 충분히 좀 반등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치고. 예, 죄송합니다. 제 목이 안 좋아서.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그 정책도 관련주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또 명분도 있으니까
빠르면 이번 달에 좀 반등이 한 6만 원 이상까지 살릴 것 같습니다. 6만 원까지 살리면 좀 가파르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월봉 보시면은 작년 연말에 거래량 터지면서 이제 저희 보통 이게 손바뀜 나왔다 그러는데 예, 누군가 새로운 또 이제 임자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가가 지금 개월수로 6개월 동안 좀 눌림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달에 일단 저점이 나왔고 이번 달에 지금 거래가 없는데 월말 정도 가서 이제 거래가 좀 증가한다 그러면 6만 원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살릴 것 같고 이거나 6만 원 돌파한다 그러면 사신 가격대 6만 8천 원, 7만 원까지 충분히 반등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일단 홀딩하시고 비중이 30%면 좀 많습니다. 아시겠죠? 시장이 좀 불확실성이 높으니까 이럴 때는 예, 좀 줄였다가 다시 보시는 거예요. 1년 12달 그냥 시장이 막 변동성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나 혼자서 무작정 그냥 전략 동일하게 연말까지 꾸란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끌고 가다가 시장이 조금 이게 좀 불안정한데 수급도 좀 안 좋고 그럴 때는 일부 물량 끊었다가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현금 있으면 언제나 다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사신 가격 정도 준다 그러면 일단 절반 줄이시고 나머지 물량만 좀 하반기까지 끌고 가시면 최고점 8만 원 정도 보이는데요. 7만 5천 원, 8만 원까지 좀 홀딩해 나가는 전략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량을 일단은 줄이시고 기다리시면은 그때는 가격대가 꽤 이제 목표가 높게 주셔가지고 그렇죠. 네, 또 좋은 날 분명히 오실 거라고 하니까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은 이 종목까지 한번 진단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독종 김봉만 전문가였습니다. 찌글찌글 김봉만 전문가님. 네. 네. 자, 그럼 이제 1, 2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정적 급여와 복지, 일과 삶의 균형, 흔히 워라벨이라고 하죠. 네, 아까 상무님께서 2개 딱 던져주고 그거 가셨던 진짜 그게 딱 남네. 딱 남아있어요. 보여주시죠, 네. 1, 2위. 네. 아, 정확하게 맞추고 가셨네. 안정적 급여와 복지가 압도적이었어요, 사실. 퍼센티지는. 그 다음에 일과 삶의 균형. 네. 그러니까 저게 1위라는 거는 그만큼 안 된다는 얘기겠죠? 쉽지가 않죠. 네. 어쨌든 간, 언제 저게 안정적이라는 단어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네. 아, 평생 고민이죠. 그런 것 근데 같습니다. 본인이 노력해야죠, 뭐, 이거는. 그렇습니다. 누가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네. 아휴, 나중에 한 60 먹으면 그때 좀 나아질런데. 오늘도 그래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네. 자, 랭킹쇼 저희가 준비했으니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저녁에 또 많이 한번 또 놀러와 주시기 많이 와주세요. 바랍니다. 많이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네.